정치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229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이 조금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일 중국은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합니다. 10월에 이어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말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계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인 만큼 주말 동안 이 뉴스 역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4포인트 내린 1984, 코스닥은 강보합권 50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상위 종합지수가 3거래일째 약세고 또 일본 증시도 3거래일 만에 하락을 보이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990포인트 격을 넘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혼조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4.8포인트 떨어진 198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1984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1991포인트까지 오르며 오늘 장중 연고점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1980포인트 후반에 횡보 움직임 보여주다가 이 시각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며 시초가를 하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11시 구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아무래도 수익권의 물량이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22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461억 원 매수 우위로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 매수 규모를 줄이며 45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1시 구간과 별 차이 없이 흘러가면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9포인트 오른 50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508포인트에 출발한 이후 장중 509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508포인트와 509포인트 사이 조금 박수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507포인트 60일 이평선을 윗돌면서 현재 모든 주요 이평선 상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닥 역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하면서 1140원대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55전 상승한 1141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138원으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유럽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유로화 가치가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역시 오늘 약보합권에서 횡보 움직임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장중 연고점을 돌파하는 등 2000포인트 달성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에 증권주 오늘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H&G투자증권, 대우증권 모두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판매 호조에 힘입어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셀런이 14.9%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멜판스가 4.8% 이상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미래나노테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도시바에서 정정사고가 발생하면서 생산 라인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에 반도체 관련주 오늘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재택이 4.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IPS와 아토가 3% 나란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3호 EMC와 시그네틱스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에 이어서 경북 포항에서도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KPM테크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루와 일양약품도 5%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중앙백신과 웰크론도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 궁금증들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부 시간을 도와주실 분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인데요. 5299님께서 아시아나항공을 9,650원에 100%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와 손절 깔고 싶습니다. 향후의 전망까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습니다. 100% 투자하셨는데 그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랑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뭐 항공주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경기 회복이 된다면은 당연히 항공주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한 2,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냥 여담으로서 이제 이런 분들은 연말에 또 어떻게 이 수익이 난 거를 또 이제 쓸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해외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많이 이제 소비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분명히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나면은 어딘가에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항공주,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항공,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중상으로는 지금 100%이기 때문에 뭐 다행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뭐 안정적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한 11,000원대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오른다면은 비중 한 30%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하셔갖고 수익의 기쁨을 맛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중장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은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봐드렸고요. 이번에 철도주로 분류가 되죠. 리노스 보겠습니다. 020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1,87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30% 갖고 계신데 손절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어제 오늘 오르면서 매수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수익이 다시 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의견을 여쭤볼게요. 예, 뭐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성장성이나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모멘텀이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차트상으로는 약간은 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행히 이제 단기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에는 약간의 좀 매물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좀 강한 종목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조금 나신다면은 50%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셔갖고, 지금 주가가 2,000포인트를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해서 이슈를 받는 그런 종목들로 조금 갈아타셔갖고 분산 투자로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5403님께서 문의하신 삼성중공업을 봐드릴 텐데요. 매수한 것 같진 않으시고 관심 갖고 있다고 좀 봐달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삼성중공업 좋은 기업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중공업주에서는 뭐 그렇게 큰 폭의 주도주 성격으로는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주기 때문에, 물론 뭐 중공업주가 간다면 삼성중공업도 꾸준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주 증가라든가 그런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뭐 사실 어느 정도 주가도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물론 뭐 내년에 2,000포인트를 넘어서 더욱더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에 또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주식을 갖고 계셨다면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셔갖고 복리 효과로서 이제 그러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긍정적이지만은, 지금 이 중공업주를 신규로 매수를 좀 강하게 하시는 건 약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좀 강한 모습, 단기적으로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이제 관망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일부 시간에 GS건설부터 상담을 시작했었는데요. 5593님께서 잠시 어디를 갔다 오시느라 시청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후에 다시 이제 서울경제TV 접속하셔서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클릭하시면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중공업 볼게요. 0816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93,500원의 비중은 10% 정도. 언제쯤 원가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기셨습니다. 예, 뭐 역시 같은 중공업주지만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역시 원전 테마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 테마가 붐을 이룬다면은 충분히 뭐 큰 폭의 상승, 요즘에 이제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큰 기업들도 시세를 탄다면은 충분히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전 수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갖고 이 주가 또한
향후 전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원전 수주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손실이 나셨더라도 조금 참으신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 이런 원전 수주가 이제 가시화되고 실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커진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돌파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좀 더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매매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나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을 63,4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현재 가격대가 8만 원대니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네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비중은 20% 정도 있으시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중도 좋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건설업이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고 있고 또 삼성의 그러한 그 모든 그 수주량을 다 삼성물산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삼성이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물산에 대한 수주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에 대한 그런 소비 판매 호조도 있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를 찾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대 물론 뭐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절대 이제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최소한 이제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복리 효과로서 수익 극대화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만 원 도달이 된다면 2배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일신방직 보겠습니다. 이분 역시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4167님이시고요. 일신방직을 9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비중은 100% 분석 꼭 해주십시오라고 문의를 하셨네요. 네, 뭐 일신방직 아무래도 사업 자체는 약간 사양 산업입니다. 하지만은 그 주식이라는 거는 절대로 뭐 영원한 사양 산업도 없고 영원한 성장 산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관심이 없는 주를 또 선택을 하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다 큰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종목인데 이 신방진 같은 경우에 또 유명한 것이 역시 자산가치주입니다. 뭐 거의 PBR이 상당히 낮은 그러한 그 자산가치주로서 안전 마진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가 성장성까지 붙여준다면은 보다 큰 시세 분출이 가능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갖고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하는 것만큼의 아주 좋은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일신방직 그 자산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성장가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긍정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세 분출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리시면서 포트 비중을 조금은 조절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홀딩 하셔갖고 지금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하셔갖고 충분히 이것도 10만 원 이상을 뚫는다면은 다시 큰 폭의 12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네. 일신방직 같은 경우에 자산주라는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IFRS가 도입이 되면 또 한번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그 도입이 되는 IFRS가 도입이 된다면은 이런 자산 가치주 물론 그 올해 한번 그 조명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런 재무제표상에서 그 연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일신방직을 봐드렸죠. 이번에 배명금속 보겠습니다. 하나오75님께서 배명금속을 사셨다고요. 1,140원에 25%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비중이 25%면 그래도 많으신 거잖아요? 네, 예. 사실 뭐 비중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그 비중입니다. 25%는 예.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인데 사실 그 뭐 주식 그 경험도 있습니다. 1,000원 이하는 뭐 쳐다보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뭐 기업 자체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그 조금 작은 종목들은 특히 금속 광물 그 주들은 이게 시세가 상당히 좀 불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워낙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역시 차트상으로도 그런 것이 약간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매도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수익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 좀 그 물량 정리를 하셔갖고 다른 좀 안전한 마진 그리고 종목들이 그 대형주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을 넘어갔고 2,000 이상을 가려면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먼저 갈 수 있는 대형주 아직까지도 대형주 투자가
유효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종목을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를 살펴보죠. 577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44,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 매도를 해야 될지 더 가져가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는 국면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시면은 뭐 물량을 조금씩은 정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차트상으로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 전고점을 뚫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무리가 있고, 물론 시장이 2,000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도 충분히 같이 따라가겠지만은 아직까지는 2,000은 가겠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하셔갖고 좀 기분 좋은 투자하시면서 만약에 연말에 좀 떨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배당주들을 이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 배당주들을 그 지금 시점에서 사면은 그 1년 수익률을 환산을 하게 되면은 뭐 2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뭐 3% 4%가 3% 4%라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단위로 환산을 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형주로 지금 매매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매도하셔갖고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그 종목으로 12월 중순부터는 좀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한 10월부터 많이들 관심을 갖잖아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하실 때 미리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간 내의 수익률입니다. 사실 10월부터 이렇게 두 달 동안의 두 달 동안에 투자를 하셔갖고 내는 수익은 똑같이 10%라고 해도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사시면 기간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률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배당주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할 점이 배당을 주고 떨어지는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니고 배당을 주면서 실적까지 받쳐줘갖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종목을 예를 들면 고르시는 어떤 겁니다. 종목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S오일이나 이런 걸 좀 약간 지금 보고 있고 또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안전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로 좀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그 연말에 3% 4%의 그런 은행 이자에 버금가는 그런 이자를 받을 수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778님께서 한화를 문의하셨는데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하고 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화에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예, 12,350원에 3% 가지고 계시다고요? 정보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닉네임 사파리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비중을 3% 정도 가지고 계신데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3%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뭐 부담이 없는 비중이기 때문에 뭐 사실 기업을 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투자를 하시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보다는 이 기업 자체를 조금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 시점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IT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은 이 종목 또한 어느 정도의 시세 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IT주의 상승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지만은 비록 3%의 그 비중이지만은 15,000원대까지 바라보시면서 좀 투자하시면서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투자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기업을 내가 주주로서 봐야지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살펴드려야겠죠.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1991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하락 반전 4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1984포인트. 어제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던 데 따른 조정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2포인트 가까이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08포인트, 51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4.5%를 기록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2011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 상반기 3.8%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뒤 하반기에 5% 성장해 내년 전체로는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한은이 예측한 올해 경제성장률인 6.1%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물가 상승률인 2.9%보다 높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민주당이 한겨울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울광장에서 날치기 예산 처리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서명운동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은 서울광장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결특위위원장,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하고 특히 강기정 의원을 가격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소송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거리의 정치를 중단하라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강행 처리 직후 여권에서 재점화된 개헌론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던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이 오늘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어제 오후 농성을 풀고 모두 나온 직후부터 조업 재개를 준비해 오늘 오전부터 정상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던 지난 25세 동안 울산 1공장에서 차량 2만 8천 대를 만들지 못해 모두 3,1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어제 공장에서 나온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현재 노조 사무실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며 사측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미국인 모두가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미 FTA는 한국에는 더 많은 선택을, 미국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 FTA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모두 지지하고 있으며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부터 상공회의소까지 모든 미국인들이 지지하고 있다면서 의회 비준을 위해 양당 지도자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예, 1부에서 첫 상담을 해드렸던 GS건설 문의하신 분이죠. 5593님. 항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기쁜 주말 보내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책 선물 드리겠고요. 네, 대주전자재료 보내주셨던 7596님. 처음으로 보내주셨어요. 사파리라는 닉네임으로 증시전략센터 패밀리가 되셨는데요. 앞으로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이번 주에 올라서 기분이 좋은데요. 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